네, 이번에는 그 에너지 전환에서 태양광 풍력과 함께 그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 소위 청정이라고 불리는 LNG, 액화 천연가스 혹은 천연가스 발전에 대해서 과연 청정한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발전을 할 때 배출되는 CO2의 양 그리고 다른 온실가스의 양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석탄과 천연가스와 셰일가스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부르는 온실가스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메탄이라고 불리는 온실가스가 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거의 대부분의 성분이 메탄가스입니다. 그런데 이 메탄가스가 재미있는 것이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새나가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CO2는 태워서 나오고요. 이 메탄은 그냥 누설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야지만 우리가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영향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태워서 나오는 CO2만 보시면은 석탄이 천연가스보다 한 2배 가까이 나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천연가스가 석탄보다 더 청정하다라고 상대적인 청정성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럼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누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 이 땅에서 태울 때 누설되는 것은 무시할 수 있지만 이것을 천연가스 전에서 채굴해서 이송할 때는 누설이 있는 것이고요. 대략 1에서 9% 정도, 수 퍼센트 정도의 누설이 있는 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자, 그럼 그 효과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빨간색 그항을 보시면은 석탄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천연가스. 게다가 미국에서 한창 많이 하고 있는 셰일가스의 경우에는 더 많은 누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석탄보다 오히려 온실 효과는 더 강하다. 그래서 상대적인 석탄 대비 상대적인 청정성을 LNG가 가졌다라고 하기에는 의문이다 하는 것이고요. 게다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천연가스가 왜 필요하냐? 태양광 풍력이 있다 없다 하면 거기에 없다 있다 이렇게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 소위 보조 전원, 보조 발전원, 백업 발전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천연가스 발전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어떤 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천연가스 발전을 껐다 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 연비가 나빠지죠. 그 얘기는 같은 거리를 가는데 연료를 더 많이 쓴다는 얘기고 또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CO2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 미세먼지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2배 혹은 2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석탄과 천연가스인데 재생에너지를 보조하는 재생보조가 있습니다. CO2 발생량, 태워서 나오는 CO2. 앞에서 말씀드렸던 메탄은 아예 논외로 하고 CO2만 봤을 때 석탄이 780g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는 500g 정도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청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메탄을 포함한다면 아니겠지만요. 일단 그건 논외로 하고요. 그런데 이걸 껐다 켰다 하고 또 천연가스 발전소는 복합 화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 터빈에서 한번 태우고요. 그 남은 열을 전기 터빈에서 한 번 더 회수합니다. 소위 말해서 2번 태운다는 거꾸로 이렇게 한다는 어떤 제품처럼 폐열을 회수를 하는 그런 전기 터빈이 달려있는데 이게 좀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껐다 켰다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껐다 빨리 켜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효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천연가스 보조 발전의 경우에는 석탄보다 더 많은 CO2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풍력을 보조하는 전원으로서
LNG가 청정하냐? 이산화탄소를 봤을 때 석탄 대비 청정성이 없다. 적어도 심히 의심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미세먼지 건강에 영향을 보실 때도 미세먼지는 예를 들어 이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10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습니다. 나쁠 때는 100 넘어가기도 하고요. 좋을 때는 20, 30, 10 이렇게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10마이크로그램이라는 입방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이 증가할 때마다 폐암이 22% 증가한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1년에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대 수명으로 봤을 때는 1년 가까이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석탄 대비 LNG가 얼마나 청정하냐? 양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석탄이 많다, LNG가 많다, 왈과 왈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은데 LNG가 적다는 데이터를 보더라도 LNG가 석탄의 절반이다, 절반 가깝다. 그렇더라도 LNG는 청정이라는 에너지 이미지 때문에 도시 근처에다 혹은 도시 안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미치는 건강 영향이라는 것은 더 직접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영향을 봤을 때도 LNG라는 것이 미세먼지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에너지다. 그래서 마이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들으실 때는 아마 방사능의 밀리시버트라는 단위를 들으실 때보다는 공포감이 현재로서는 덜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10마이크로그램, 100마이크로그램 하는 이 미세먼지로부터 조기 사망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매년 1, 2만 명입니다. 이걸 고려할 때 60년에 한 명 사망할까 말까 한 수준의 위험, 이거 현재 우리나라 원전을 60년을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미국 원전 정도 수준의 어떤 안전성을 우리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봤을 때 한 명이 있을까 말까 수준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실 때,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방사선의 인체 영향이라는 고려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밀리시버트라는 것보다는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안전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이 우선인 거고요.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LNG 그리고 석탄 발전 모두 다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LNG도 석탄 대비 CO2가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미세먼지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징검다리로 쓰고 결국은 우리가 배터리에 저장하면 된다, 남는 전기는. 그렇지만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나라 2천만 대 자동차에 시동 걸고 불 켜기 위해서 배터리가 작은 것들 하나씩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다 써서 100%로 충전했다가 0%로 방전을 했다고 할 때 어떤 피크 수요를 15분 감당하면 끝납니다. 그럼 가격이 얼마냐? 테슬라의 파워팩 가격 기준으로 봐도 15분어치 전기를 저장하는데 대략 6조 원 정도의 배터리 가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터리뿐만이냐, 나머지 시스템 가격이 들어가면 이게 12조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정도가 15분 정도의 전력을 저장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배터리에다가 대용량을 저장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LNG를 이렇게 살펴보셨는데요. 석탄 대비 온실가스 영향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요. 신재생과 함께 묶였을 때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도 LNG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LNG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의 전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 탈원전과 에너지 믹스, 어떤 전기를 우리가 섞어서 쓸 것인가, 석탄, 원자력, LNG, 태양광, 풍력,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이 프랑스를 보시면 71년부터 지금까지
전력 생산이 쭉 증가를 해오고요. 2000년 때부터는 완만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기를 원자력으로 현재로서는 75%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프랑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각에서 탈원전을 한다라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현재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적어도 유지를 한다. 그리고 신재생을 확대를 하는데 늘어나서 충분하게 경제성을 가지고 들어온다면은 원자력 발전을 비중을 용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전체 양이 늘어나면 비중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원자력을 없애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용량 혹은 거기에 상한선을 둬서 줄더라도 조금 줄어드는 정도, 그리고 비율로 봤을 때는 절반 이상 이렇게 가자는 것이고요. 프랑스에서는 태양광 풍력이 있다 없다 할 때 그 보조를 여기 보시듯이 원자력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 부분이 원자력인데요. 이 아래 부분이 굉장히 깊습니다. 대부분을 원자력으로 하고 위에 태양광 풍력이 있다 없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일부 가스가 해주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을 원자력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자력이 쑥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여기도 보시면 쭉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보이시죠? 원자력이 이 장단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영역을 만약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를 가지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용량으로 보면 10TWh 정도의 용량이고요. 아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비교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자동차 2천만 대 배터리 제가 예를 들었죠. 그거 합한 용량의 500배 정도입니다. 그 정도를 실질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원전이 신재생의 간헐성을 보조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해왔는데요. 만약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탈원전을 한 혹은 하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위스가 되겠는데요. 스위스는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하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원자력 한 30-40%, 수력 한 50-60%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수력입니다. 그러면 원자력을 앞으로 줄이겠다는데 아직까지도 5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인되는 한 쓰겠다는 겁니다. 무작정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안전성이 확인되는 한 쓰겠다는 거고, 5개의 원전 중에 3개가 고리 1호기보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원전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안전성이 철저하지만 그 안전성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원전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스위스도 인구가 한 800~900만 정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력을 좀 늘리고 약간 사오고 해서 2개를 합하면 사라지는 원자력 발전소 5개 정도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스위스는 탈원전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 비결도 수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눈 쌓인 산에다가 눈으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처럼 한여름에 홍수로 지나가 버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발전으로도 그리고 농업용수로도 공업용수로 쓸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사시사철 수력이 제공되는 나라입니다. 미국입니다. 그냥 대륙입니다. 석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최근에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셰일가스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스가 석탄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와 석탄을 합한 것은 거의 그대로인데 석탄이 줄어들었고 가스가 늘어났습니다. 원전은 지속적으로 일정한 양을 계속 쓰고 있고요. 수력도 마찬가지고 신재생도 많이 늘리고 있지만 천천히 아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캘리포니아에서 보셨듯이 태양광 풍력이 20%, 30%에 근접하는 그런 순간에는 한번 1차적인 저항이 오게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은 원전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30-40년 동안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 시기가 아마 5년, 10년 지나게 된다면 굉장히 쉽게 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늘리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가스를 늘려서 석탄을 대체하겠다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고요. 자, 다음으로 보실 것은 중국이 되겠는데요. 중국도 이건 그냥 대륙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발전량 자체가 우리나라 10배가 넘고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2000년 중반, 2000년부터 2010년 이때 가파르게 증설을 하던 시기에는 얼마만큼이었냐. 용량으로 보시면은 1, 2년에 암한 전체를 하나씩 더해나가는 그런 속도로 증설을 했고요. 발전량으로만 봐도 2, 3년에 남한 전체의 양을 증설을 해나갔습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무엇으로 감당했느냐? 석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석탄 발전을 제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뭘로 충당했느냐? 대부분 수력을 증설해서 충당을 했고요. 원자력은 아주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개수로는 우리나라를 추월했고요. 태양광 풍력도 엄청나게 증설을 했지만 뭐 양은 원자력 같은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으로만 보시더라도 중국은 세계 1위입니다. 그 2등이 일본과 독일인데 일본, 독일을 합한 양만큼이 중국의 양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작은 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앞길은 어떻게 되느냐. 석탄은 최대한 제한을 할 거고요. 그렇지만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수력을 있는 한 많이 증설할 겁니다. 그리고 원자력도 엄청난 개수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도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증설을 할 겁니다. 양으로는 엄청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분량, 분율로는 크지 않은 그런 전망입니다. 이게 석탄 발전, 석탄 광산이 되겠는데요. 석탄 광산 바로 옆에 발전소를 세웁니다. 중국은 석탄을 실어나려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실어나지 못합니다. 사실상. 철도도 포화가 됐고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탄 광산이 있으면 그 앞에다가 발전소를 짓고 차라리 송전망으로 전기를 보냅니다. 그 와중에 공해 문제가 심각해졌고 현재로서는 석탄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 대국이죠.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0으로 갔다가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한 2020년, 30년 되면은 3, 40기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아마 뭐 가파르게 다 재가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안전성을 봐가면서 보강을 하고 재가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도 태양광 2위의 나라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양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늘려가는 데 있어서는 가스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가스는 이미 원전이 많이 줄어들면서 엄청나게 늘려봤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가스를 대폭 늘려가지고 원전을 없애고 태양광 가스로 가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겠다. 게다가 석탄을 늘릴 수도 없고 유류 발전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국산 수력이 우리나라보다는 엄청 풍부하지만 아직 한계가 있고 앞으로도 이거를 돌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전을 재가동하고 그리고 가스를 어느 정도 줄이고 태양광 풍력도 늘려가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원전을 도입하겠다는 나라는 왜 원전을 도입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보시면 전부가 가스입니다. 그리고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국산 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모자라서 옆나라 카타르에서 가스를 사오는데 두 나라 사이에 어떤 미묘한 관계 때문에 그리고 가격 때문에 가스를 줄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카타르에서 가스를 이렇게 사오는데요. 이 바다에 있는 이 불빛들이 유전가 가스장입니다. 카타르가 세계 최대의 가스 생산국 중에 하나인데요. 하필이면은 이란하고 정 가운데에 세계 최대의 가스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빨대를 하나, 이란 쪽에서 빨대를 하나 이렇게 꽂아 놓은 셈인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 밑에는 결국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결국 먼저 빼가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서로 많이 빼가기 시작하면은 가스 가격도 내려가고요. 고갈도 빨라지고 두 나라가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네가 한 모금 내가 한 모금 하는 그런 관계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하고 이란은 종교도 다르고요.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서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AE가 봤을 때에는 이란은 적국이기 때문에 적의 친구인 카타르는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존재가 되겠죠. 그런 나라에서 가스를 많이 사오고 있다 보니까 돈도 아깝지만은 안보 상황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스를 줄이자. 뭘로? 원자력으로서 줄이겠다라는 것이 UAE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라카에다가 원전 얘기를 현재 건설하고 있고요. 1호기가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 되면은 전기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원자력 대략 한 30% 정도예요. LNG 대략 20, 30% 그리고 석탄이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태양광 풍력은 제일 위에 조그마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건 늘려가야겠죠. 늘려가야겠지만은 이 원자력과 석탄을 한꺼번에 대폭 줄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없애겠다. 태양광 풍력으로 100%를 하겠다라는 것은 모두 다 너무 불가능한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을 고민해 봐야 될 때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외부로부터 전력망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불빛은 있지만 보시면 서해안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중부 어선들이 진을 치고 있고요. 동해안에도 물고기 잡는 배들이 불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게 유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그리고 가스 포항 앞바다에 있다고 하지만은 기름, 가스 문자적으로 거의 없는 나라죠. 자원이 없습니다. 없는 나라에서 전력망까지 분리되어 있고요. 사이즈로 봤을 때는 러시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변국에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는 원자력과 석탄 모두를 한꺼번에 없애고 0으로 만들고 신재생 100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좀 이상적인 목표에 가깝습니다.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요약하면 백업 발전으로는 태양광 풍력 합해서 한 20%에서 30% 수준이 실질적인 1차적인 한계입니다.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수력이 많으면 주변국에 빌붙기를 해서 조금 더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100%를 항시 하겠다라는 것은 태양광 풍력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수력, 노르웨이처럼 수력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슬란드처럼 수력과 지열이 있으면 가능할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에 다 적용할 수 없는 모델이고요. LNG로 백업을 해서 태양광 풍력을 보조를 하겠다는 것도 사실 석탄 대비 환경적이지도 않고 게다가 경제적으로 우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력 저장은 양수 발전 소규모입니다. 그 이상의 대규모 저장, 사실상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작은 규모에서 분명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은 지켜봤을 때 수력 발전이 풍부하고 나라가 작아서 외부의 수입으로서 외부로부터 수입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요. 석탄에만 의존하겠다 그래도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자국산 에너지, 자국산 산업 위주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가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산업 준자국산이고 그리고 국산 기술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